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세 가지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미분양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정부가 정한 위험선에 근접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를 드리고요. 12월 소비자 물가도 발표가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죠. 여기에 소비자 물가와 더불어서 전기요금 인상 방안 확정안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1월 규제지역 해제 보도 관련 중요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까지도 같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미분양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분양 통계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주택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여기에 미분양 현황과 주택 거래량, 주택 건설 실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통계가 발표돼서 미분양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현재 정부가 가장 주목하는 부동산 관련 통계는 미분양 통계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얼마 전에 부동산 PF 대출 부실 관련해서 큰 이슈가 됐었죠. 한때 이 PF 대출 금리가 2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PF 대출이 언제 문제가 되냐? 단기 자금 조달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했을 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런 미분양이 늘어날 때 PF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 PF 대출이 부실화되게 되면 자금을 지원해준 증권사, 저축은행, 건설사까지 모조리 위태해지는 이제 연계철선 같은 게 이어지거든요. 거기에 건설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계열사 자금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룹 전체적으로 부실해지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PF 유동화 증권 만기가 34조 원 규모가 다가오는데 미분양이 늘어난지 안 늘어난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11월 미분양 현황은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8,027호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 47,000호보다 22.9% 증가했습니다. 2018년 12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예요. 자, 09년 3월에 16만 6천호로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안정세를 보였던 미분양 통계는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018년 12월에 5만호 정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가장 많아졌더라.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금 웬만하면 분양을 안 하고 공급을 축소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모든 사업장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계획된 사업장은 예정대로 분양을 해야 되고, 그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미분양이 쌓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역별로 한번 통계를 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1만 373호고요. 지방 지역이 4만 7,654호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전월 7,612호 대비 36.3% 증가를 했고요. 지방 지역은 전월 4만 7,654호 대비 20.3% 증가했습니다. 이제 면적별로 통계를 보면요, 중대형 면적이 6,003호고요. 중소형 면적이 5만 2,024호입니다. 자,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이 미분양의 위험선을 설정했었거든요. 12월 27일 날 서울 벤처 부동산 포럼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해서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6만 2천호를 위험선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5만 8천 가구가 나왔죠. 당연히 이거 다음 달 정도 되면 6만 2천호 훌쩍 넘겠구나. 그래서 위험선에 가까워졌다. 언론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선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결국엔 규제를 풀어서 수요를 늘리면서 미분양 주택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책들이 나올 거냐? 먼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있잖아요. 이것이 폐지될 거란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전매 제한도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는 게 1년 또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도금 대출도 현재 12억 이하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완화해서 중도금 대출 기준을 없앨 거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특정 지역에 이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소화되기 이전에 좋은 신호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아파트 언제 투자하면 되나요? 언제 사도 되나요?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걸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대구 지역 등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미분양 많은 지역 여쭤보시면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미분양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수요를 늘려야 되죠. 어떤 수요? 실소자가 사주면 됩니다. 또는 투자자가 사면 되는데, 투자자하고 실소자를 움직이는 간단한 키는 바로
전세 가격 상승이에요. 전세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게 되면 실수자들이 매수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세 시대는 결국 금리와 연관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당장 미분양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내용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와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과 동일하고 시장 전망치와도 일치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예고한 물가 경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5% 내외의 물가를 전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5%보다 설정 낮아져서 4% 후반이 된다 하더라도 큰 의미 부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5% 내외의 고물가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1월 금통에서도 금리를 올리게 될 겁니다. 다만 한국은행은요,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2분기부터 물가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아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슈키무동산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년 4월과 11월 달에 나타나는 물가 지표가 큰 변화를 만들 것이다. 자, 이번 물가지표에서 참고하실 만한 거는요, 바로 근원물가지수입니다. 0.2%포인트 낮아졌어요. 그래서 12월 근원물가는요, 4.1%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1월 달에 4.3%보다 낮아졌어요. 자, 내년 1월 금통위가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금리 인상 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티은행에서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땐 미국에서 의미 있는 통화정책 변화를 새로 발표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1월에 금리를 올리고 2월 달에 금리를 아마 안 올리지 않을까,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세 인상 방안도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지금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킬로와트 시당 51.6원을 올려야 된다고 발표가 났는데, 한국은행 이제 정부에서는 단계별 인상 방안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더 올리는 건 불가능하고 기간을 나눠서 올리겠다. 그래서 1분기 때 1차로 25.4% 올리는 방안을 확정 발표가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월 전기요금이 4,022원 정도 더 올라가고요. 얘가 물가 상승 압력 0.15%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스비는요, 이번 겨울이 끝난 2분기부터 올린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1월 규제지역 해제 윤곽이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나왔다? 임박한 서울 투기지역 해제 원샷보다 계단 시기 유력, 노도강부터 시작될 거란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현재 정부 내에서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대요. 경기도 4개의 지역을 해제한다.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그리고 과천시, 이렇게 4개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두 번째 방안이 경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지역을 해제하고 노도강 지역을 포함해서 해제한다. 그리고 나머지 서울 지역은 유지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처럼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요, 아마 경기도 4개 지역, 경기도 전 지역을 해제하고 노도강을 해제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 노도강 지역에서 거래 단절 여파가 커 현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지역을 콕 집었거든요. 그러면서 서울 일부 지역을 해제한다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노도강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인 범위에서 해제를 한다고 그랬으면 일부 지역이라는 표현을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일부 지역이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4개 지역과 노도강 지역 해제가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신호를 주는 거죠. 서울 다른 지역도 해제가 더 집값 하락세가 확산되면 해제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힌트로 노도강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잖아요. 일단 경기도 지역은 해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천 지역이 주간 하락률이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 1.41%였어요. 하남도 마이너스 1.58%, 성남시 수정구는요 마이너스 1.87%예요. 이 정도 상승률이면요 폭락세예요. 폭락세, 완전 폭락세예요. 아마 패키지로 같이 묶여서 분당도 풀릴 거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게다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도요 마이너스 1% 전후의 높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추가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일부 자치구도 포함되지 않을까, 전 지난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발표 시기는 언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월 금통위 전후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규제 지역을 계속 3번 정도 풀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밟거나 금리 인상하기 전후로 해서 좀 많이 미리 풀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말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나오는 지표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룰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3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미분양 통계 말씀드렸죠. 전월 대비 무려 22.9% 증가한 58,000호. 12월에 정부가 정한 위험선 62,000호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분양 대책이 추가로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 물가 상승률이 5%가 나왔다. 한국은행의 예측 경로대로 물가가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 물가 지표 중에서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바로 근원물가 지수가 하락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전기세 인상 압력이 가중되면서 내년에 공공서비스 인상 부분이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고 같이 정리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기지역 서울 조정대상 지역을 일부 포함한 규제 완화 방안이 1월 달에 나올 건데, 전체적인 해제보다는 서울은 일부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 경기도와 노도광 지역이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킹부동산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입니다. 2022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 가족분들을 위해서 쉼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드립니다.